네, 정치권의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오늘도 성완용 한겨레 신문 선임 기자,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네.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주제는 성 기자께서 발제하셨다고요? 예, 추석 연휴에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쉬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여야 대선 주자들은 다른 때보다 더 바빴던 것 같습니다. 네. 추석 연휴 이후에 지금 민심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살펴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그 말씀하신 대로 추석 연휴 동안에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개발 관련 의혹이 이제 공방이 더 거세게 흘러나왔는데 국민의힘과 이제 국민의당이 오늘 국회 국정조사 요구서 그리고 특검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처음 이 의혹이 불거져 나왔을 때하고는 다르게 지금 또 다른 국면에 들어선 느낌인데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뭐 일단 야당에서 정치 공세를 하면 일단 효과가 있는 겁니다. 네. 뭐 정치 공세라는 게 뭐 맥없이 하는 건 아니지요. 그래서 어차피 이번 연휴 때 이제 이게 상당히 화제가 됐다고 하고요. 특히 이제 호남에서 이재명, 이낙연 두 분의 경선 국면이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사건이냐 이제 이렇게 알아보는 유권자들도 좀 많았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말이면 이제 호남 민심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최근에 이제 언론을 통해서 좀 보도가 돼서 그렇지 경기도에서는 꽤 전부터 좀 유명했던 사건이고요. 네. 이 거액의 택지를 개발을 해서 뭐 대박이 났는데 야, 이거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이제 문제를 삼았죠. 거기다가 경찰에서 이미 자금 흐름을 좀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그런 상태였는데 최근에 또 고소 고발이 막 쏟아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야가.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잘 됐습니다. 검찰하고 경찰에서 무슨 의혹이나 비리가 있는지 제대로 좀 수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제 감각에는 뭐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도 않아요. 한 달 정도 이렇게 철저하게 수사를 하면 어느 정도 실체에 좀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뭐 생각보다 뭐 빨리 수사가 진행될 걸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뭐 잘 아시다시피 사실은 FIU 금융정보분석원에서 경찰한테 이 수상한 자금 흐름이 있다 이런 걸 통보한 때가 올해 4월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동안에 경찰은 경찰청에서 서울경찰청으로, 서울경찰청에서 용산경찰서로 이렇게 옮겨 다니고 용산경찰서에서는 더군다나 지난주에 경제팀에서 진흥팀으로 그 수사팀을 바꿨다고 하더군요. 네. 그러면 5개월 동안 도대체 경찰은 뭐 했느냐? 과연 수사 의지가 있느냐? 이런 걸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검찰에서 수사를 하겠다고는 하는데 뭐 잘 아시다시피 지금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그 다 인사 짜놓은 그 체제 하에서 지금 수사를 합니다. 그럴 경우에 과연 철저한 수사 플러스 그다음에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데 대한 의문은 여전히 야당 측을 중심으로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과연 이걸 검찰과 경찰에 맡기는 것이 과연 적당하냐 하는 부분에 관해서 저는 계속 정치적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재명 지사는 지금 특검은 반대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도 또 국민들한테 상당히 그 궁금증을 유발하는 대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이제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청와대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지켜보겠다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청와대 입장은 그걸 왜 청와대에 묻느냐 이렇게 또 반문을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청와대 언급 두 분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정치 공세죠. 뭐 일단은 청와대를 물고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 이제 문재인 정부가 뭔가 좀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겠죠. 그래서 윤석열 전 총장을 또 지지하는 분들은 맞아, 뭐 청와대는 다 알고 있었을 거야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 얘기인지 청와대를 걸고 들어간 게 이제 그건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하여튼 객관적이고 상식적으로 보면 아니 이걸 무슨 왜 갑자기 청와대에다 물어보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지켜보시죠. 네. 아니, 저 윤석열 전 총장이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사정기관 지휘.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네. 잘 아시다시피 윤석열 전 총장이 검찰총장으로 있던 시기에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잘 아시죠? 그거 뭐 수사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다음에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뭐 이런 것들 수사했고요. 그다음에 그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이런 것도 수사했는데 그 수사에 관해서 사실은 법무장관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여러 가지의 유무형의 압력이 있었는가 하는 부분은 윤석열 전 총장 본인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 수사들이 중간에서 그 제대로
완결을 보지 못했다 하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청와대를 물고 들어가는 부분은 바로 청와대에서 이런 수사의 진척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의 유무형의 압력 이런 것들이 있는가 없는가 이 문제에 관해서 그걸 지켜보겠다는 얘기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만약에 그 지금 이재명 후보 집권당 후보 아니겠습니까? 네. 집권당의 후보로 곧 확정될 가능성도 있는데 그 이 후보에 대한 검찰의 수사 이게 과연 제대로 이루어지겠는가 하는 의문을 품는 저는 그런 정도의 문제제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대장동 의혹 관련 특검과 국정조사 요구를 놓고 여당은 물론이고요. 이재명 지사도 직접 나서서 야당과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어제 오늘 있었던 관련 발언들 잠깐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객관적으로 봐도 제가 잘한 일이고 이미 이제 수사를 100% 동의한다고 말씀드려서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인데 특검이니 국정조사하겠다는 건 정치 쟁점 만들어서 의심을 확대하고 의혹을 부풀리고 공격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검찰이 저를 봐줄 것이다 이런 상상하는 사람들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알면서 일부러 그러는 거겠지요. 이런 걸 저질 정치라고 합니다. 본인이 수사에 100% 동의한다고 했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그랬고 파논 덫이라면 기꺼이 걸려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 파논 덫이든 아니든 우리가 철저하게 수사하고 하자고 하는 특검, 국정조사 저희들이 제출했으니까 감사다, 당연히 수행하겠다라고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단 1원이라도 부당한 이익을 취했으면 후보직과 공직을 사퇴하겠다고 했던 이재명 후보. 야당의 특검과 국정조사 요구는 정쟁욕이라면서 아까 최 의원님 말씀대로 반대 입장을 밝혔고 오히려 개발이 국민 환수제 도입을 예고하면서 맞불을 놨는데요. 또 당대 대선 후보들에게 공동 대응을 제안하고 나서는데 이 지사의 국면 전환 시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 이제 저런 거는 결국 국민들의 의혹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이런 포인트를 잘 잡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제 이재명 지사가 다 부인하고 뭐 예를 들어서 자 1원이라도 먹었다면 뭐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무슨 그 국정농단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무슨 돈 챙긴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저는 국면 전환이 아니고 호도라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게 정말 이 진상규명을 원하는가 원하지 않는가 이런 거의 기준은 저는 국민 눈높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아무리 국면 전환을 시도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그 민간업자한테 수많은 정말 거액의 그 어떤 이익금을 남기도록 한 그런 네. 구조 이런 구조에 관해서 국민들이 납득하지 않는 한 저는 이재명 지사의 국면 전환 시도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하여튼 이게 이 사건의 핵심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시절에 화천대유에 뭐 특혜를 줬느냐, 또 특혜를 줘서 돈을 많이 벌게 해서 뭐 직간접적으로 금전적인 이득을 받느냐, 직접 돈을 받았다면 공직자니까 이제 뇌물죄가 되고요. 또 제3자한테 이렇게 뇌물을 받게 하면 뭐 제3자 뇌물수수 뭐 이런 죄도 있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대통령 하면 안 되죠.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무슨 공방을 계속 주고받을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검찰, 경찰에서 좀 아주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실체를 국민들 앞에 드러내줘야 되는 거죠. 지금 대선 국면에서 이거 가지고 뭐 특검을 하자, 국정조사하자 이건 좀 옳은 것 같지는 않아요. 이거는 물론 이재명 지사도 철저하게 협조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 관련자들 중에 아직은 얘기를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대주주라든가 네. 이런 사람들도 이제 경찰 검찰에서 수사를 하면 어차피 나와서 진술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워낙 국민적인 어떤 의혹이 큰 사건이에요. 이걸 어떻게 덮고 넘어가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 지역 권리당원 투표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이번 주말에 이제 아주 중요한 민주당으로서는 중요한 호남 경선 결과가 이제 나오는데 이번에 그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의혹 관련한 이런 발언과 논란이 호남 경선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판단하십니까? 뭐 영향은 미치겠죠. 그런데 이제 저도 궁금해서 좀 물어봤는데요. 이 대장동 의혹 나오기 전에 이미 의원직 사퇴라든가 이른바 친문 성향 국회의원들이 이낙연 전 대표를 지지하고 이런 것 때문에 호남에서 약간 그 동정 여론이 이미 불고 있었다고 합니다. 또 이제 이낙연 전 대표가 뭐라고 그럴까요? 뭐 내가 대선 후보 될 수 있다 이게 아니고
아니 결선 투표는 가게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네. 그게 좀 정서적으로 먹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미 대장동 이 의혹 터지기 전에도 이낙연 전 대표가 좀 오름세다, 많이 따라잡았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네. 여기에다 이제 대장동 의혹까지 터졌으니까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이번 주말에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겠죠. 어떤 뭐 제한적이나 뭐 아무튼 영향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제한적으로나마라도 영향은 있을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이게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쳤느냐는 부분에 관해서 측정할 수 있는 게 결국 여론조사밖에 더 있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광주와 전남북만 상대로 한 여론조사들이 있어요. 근데 그 여론조사들을 들여다봐도 사실 이게 영향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가 좀 애매한 결과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바로 광주 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낙연 후보의 지지율이 약간 상승세를 보이는 것만은 분명해요. 최근 한 1, 2주일 사이에. 네. 근데 대장동 의혹이라는 것은 사실 지난주부터 생겼던 의혹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게 아직은 초창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재명 지사가 어떤 식으로 관련돼 있는지가 분명하지가 않아요. 다만 이재명 지사를 지지했던 사람들 중에서는 일부 조금 불안한데 뭐 이런 정도의 느낌만 가지고 있어서 저는 이제 내일 모레 뭐 결국은 그 호남 여론조사의 결론이 발표가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 아닌가? 저는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이번 호남의 경선 결과가 이후 다른 지역이나 수도권 경선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고 또 수도권은 온라인 당원 비율이 다른 지역과 다르게 또 압도적이잖아요. 점점 후반으로 갈수록 어떤 후보에게 더 유리해질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글쎄 그렇지만 이제 대개 이 수도권에서도 민주당 지지자들 내지는 민주당 권리당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원래 출신지는 호남 지역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렇게 본다면 이번 주말에 호남 경선의 결과가 결국 수도권까지 상륙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다면 이번 결론하고 아주 유사한 구조로 수도권에 있는 뭐 온라인이든 뭐 실제 투표를 하든 그 사람들도 아마 그 결론은 대략 비슷하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 이번 호남 경선의 결과가 중요하다.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됩니다. 네. 저는 흐름상 약간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호남 대의원 권리당원 숫자가 한 20만 명 정도 되는데요. 이게 수도권으로 오면 경기도가 16만이고요. 서울이 14만. 합치면 이제 그것만 해도 30만입니다. 그다음에 지역 권리당원하고 관계없이 2차 슈퍼위크, 3차 슈퍼위크에서 경선에 참여하는 선거인단이 2차가 50만, 3차가 또 30만. 그러니까 엄청난 선거인단이 아직 투표를 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이제 호남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좀 어느 정도 좀 만회를 할 가능성은 있는데 어쨌든 이재명 경기지사는 수도권 사람이에요. 뭐 고향이 안동이라고 하지만 경기도지사입니다. 여론조사를 해도 경기도에서 굉장히 좋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낙연 전 대표가 뭐 선전을 하겠지만 이 수도권으로 지역에 옮겨올수록 이재명 경기지사한테 좀 유리한 국면이 펼쳐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네. 이낙연 후보가 이제 호남 경선에서는 뭐 선전할 수 있지만 점점 수도권으로 올라올수록 이재명 후보의 세를 과시할 수가 있을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이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오늘 지금 그 두 번째 토론회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홍준표 후보가 지난 1차 토론회 때 조국 과잉 수사 발언으로 또 수세에 몰리기도 했었습니다. 이번 그 추석 연휴 때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의 행보 그리고 오늘 토론회 두 분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참 열심히들 토론하더라고요. 근데 전 굉장히 재미있는 포인트가요. 역시 정치인들의 말도 그 사람이 평소에 하던 말, 뭐 하다못해 이제 발음도 그렇습니다. 뭐 경제, 복지, 뭐 외교, 안보, 핵, 뭐 이런 발음을 해도 평소에 그런 말을 하던 사람들, 국회에서 정책 질의를 하던 사람은 뭐 그럴듯하게 들려요. 네. 어울리고. 그런데 역시 그 정치 경험이 없는 분들은 뭔가 좀 어색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윤석열 전 총장이나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뭔가 좀 이 발음도 좀 부족한 것 같고요. 제 그 편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민감한 부분을 이제 유권자들이 어떻게 평가하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홍준표 의원이 이제 조국 수홍 이 발언은 사실은 의도적인 발언입니다. 나중에 또 만회하기 위해서 뭐 너무 심하다면 뭐 내가 좀 이렇게 처리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건 좀 뭐라고 그럴까 실질적인 타격이 어느 정도 있는 건지에 대해서는 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네. 사실 지난번 1차 토론 때와 달리 오늘은 이제
그 여러 후보들이 윤석열 후보의 어떤 정책적 면, 뭐 이걸 검증을 많이 그 시도하더군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사드 문제라든지 뭐 전술핵, 전략핵 뭐 이런 것들을 자꾸 물어보고 그래요. 그런 것들은 뭐 벼락치기 공부했다더니 정말 공부를 했는가? 아마 이런 거를 검증하는 거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윤석열 후보는 비교적 공부를 좀 한 그런 흔적들이 좀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는 오히려 지난번하고 비슷하게 하태경 후보가 또 홍준표 후보를 공격하는 양상을 보였는데 거기서 홍준표 후보가 또 한 번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게 바로 검수완박 공약.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수사와 기소의 분리. 네. 이걸 홍준표 후보가 공약을 한 모양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하태경 후보가 그것도 또 역선택을 부추기기 위한 것이냐 뭐 이렇게 공격 포인트로 삼았는데 그런 부분에서 홍준표 후보가 또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 홍준표 후보는 1차와 2차 토론 모두에서 사실은 그 역선택의 늪 뭐 그걸 헤어나지 못한 것 아닌가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또 이번 추석 연휴 때 눈에 띄었던 게 윤석열 후보가 예능에 나와서 집 공개를 하고 또 하하호 웃으면서 또 재미있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는데 또 그에 이어서 윤석열 후보 이후로 홍준표 후보와 이재명, 이낙연 후보도 방송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대선 주자들의 예능 출연이 좀 얻을 수 있는 게 좀 많기 때문일까요? 그렇죠. 아니 흔히 우리가 검찰총장 출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굉장히 딱딱할 것이다 뭐 이런 느낌을 많이 받고요. 그다음에 이제 선출직 뭐 국회의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뭐 이런 걸 했다고 하면은 우리가 보통 사람이 접근하기 어렵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예능이라는 이 장르에서는 그 벽을 한꺼번에 다 무너뜨려요. 거기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김치찌개를 끓여서 누구한테 준다든가 아니면 뭐 부인 얘기를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로 그 유권자의 거리를 순식간에 좁힐 수 있는 또 예능이 그 시청률이 높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 과거에 그 안철수 후보도 예능으로 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번에 이 예능이 상당한 정도로 이 사람들의 이미지를 바꾸는데 역할을 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윤석열 후보 출연한 그 예능도 뭐 전주보다 2배 시청률이 올라갔다고 시청률이 하더라고요. 올라갔죠. 네. 저는 정치인을 연예인처럼 취급하는 것에 대해서 좀 반대해요. 그래서 이제 안철수 전 대표가 그렇게 예능 프로그램 나와서 떴는데 그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정치적인 역량이 거의 없는 걸로 입증이 됐죠. 이게 뭐 사생활 중요하죠. 인간적인 면모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대통령 후보는 기본적으로 국정을 끌어갈 수 있는 어떤 경륜과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지 네. 이걸 검증해야 되는데 예능 프로그램 그게 얼마나 유익한지 저는 회의적입니다. 네, 예능 프로그램 출연이 그 뭐 좀 순간적인 거품일 수 있다. 뭐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 윤석열 후보의 그 고발 사주 의혹은 검찰과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고 이재명 후보도 대장동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이제 자청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이제 대선 경선에서의 그 관전 포인트 두 분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글쎄요, 뭐 짧게 말씀드리면 이 고발 사주 의혹은 지금 뭐 대장동 의혹에 묻혀서 잘 뉴스가 안 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검찰이나 공수처가 놀고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열심히 수사를 하고 있고요. 손준성 검사를 아마 곧 소환하지 않을까. 그럼 뭐 구속영장을 청구하든 아니면 뭐 기소 여부를 결정하든 이렇게 되면 다시 이 문제가 부각될 수 있고요. 결국 남는 문제는 윤석열 전 총장이 뭐 지시를 했느냐, 어느 정도 개입을 했느냐, 법적 책임을 져야 되느냐, 정치적 책임 정도만 지면 되느냐, 뭐 이런 정도로 가지 않는가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반면에 이제 대장동 의혹은 아직은 실체가 좀 잘 잡히지 않고 있는 그런 의혹이라서 뭐 정치적 공방이 좀 상당 기간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좀 돼요. 그래서 제가 방송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네. 좀 검찰 경찰에서 분발을 해서 실체를 좀 정확히 수사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결국은 이제 이 관련한 수사들이 어떤 결론이 나올 것이냐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그 변수가 되겠죠. 그 이재명 지사의 경우에는 뭐 이제 뭐 검찰이 시작을 한다고 하니까 그러나 시작하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바로 검찰과 경찰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불신. 더군다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이제 야당 후보지 않습니까? 네. 이런 문제의 차이 때문에 이제 그 결론이 그 나중에 정치적 공방으로 번질 가능성은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 간에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이 그 수사기관들의 결론 이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만은 부인할 수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두 분의 한 줄 논평 짧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 의원님부터 할까요? 네, 저희가 이제 호남 경선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당에. 그래서 이제 호남은 역시 호남에 살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고 호남 출신,
뭐 이런 사람들의 영향이 민주당에서는 워낙 크다. 이런 관점에서 제가 호남은 민주당의 향도, 방향타다. 이걸 한 줄 논평으로 하겠습니다. 네. 저는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제가 정치부 기자 생활을 하면서 어떤 선거 때마다 의혹이 제기가 됩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게 그 실체가 대부분 밝혀져요. 그리고 사필 귀정으로 결론이 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 한 줄 논평, 결국 국민을 속일 수는 없다라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한 줄 논평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은 대장동 관련 의혹, 호남 경선, 국민의힘 2차 토론회 등 여야의 경선 판세를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한용 한겨레신문 선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